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 보시다시피 숲에서 합니다. 숲에서 걱정 어린 글을 전하는데요. 아주 내용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고요. 마이클 브린 전 외신협회장이 쓴 글인데요. 그 의견을 또 어떤 분이 첨가해서 전하는 글입니다. 그대로 일단 읽어드립니다. 제목이요. 마이클 브린 전 외신협회장이 쓴 조작 여론조사가 먹히는 요지경의 나라. 요지경의 나라. 여론조사 되는 조사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바보의 대한민국. 한국은 민심, 여론조사에 따라 정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나 과연 민심이 정의일까? 마이클 브린 전 외신기자협회장은 한국 민주주의는 법이 아닌 야수가 된 인민이 지배한다고 했다. 지난 광우병 사건 및 세월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민심은 너무도 불의하며 너무도 거짓된 경우가 많다. 자고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며 그 부패한 권력은 결국에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한국의 민중은 이미 권력의 맛을 보았으며 부패했다. 민중의 뜻이 법 위에 있으며 민중의 뜻이면 죄 없는 대통령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체험을 했다. 나는 부패하고 우매한 민중이 결국에는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데 민중에 대한 경고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너무도 민중을 사랑했던 톨스토이조차도 민중을 경계했었다. 누가 예수를 죽였나? 누가 죄 없는 소크라테스를 죽였나? 부패하고 무지한 민중들이었다. 고인이 된 조익순 전 고려대 경영대학장이 쓴 내가 들여다본 조선조 500년의 요지경이라는 책이 있다. 그는 회계학자이지만 역사에 관한 글도 많이 썼다. 조선은 출발에서부터 독립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제후국으로 출발하였다.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켜 조선을 세운 명분도 고려가 1000명을 어기고 중국의 명나라를 침범, 고려의 요동정벌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또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인 이후에는 정도전 등이 요동정벌을 계획했기 때문인 이유도 있었다. 중국의 주변에는 베트남 등 많은 제후국이 있었으나 유독 조선만이 중국에 대한 사대가 지극했었다. 심지어 조선은 성리학과 중국 문물을 종주국인 중국보다 더 숭상했다. 결국 이러한 잘못된 여론 조작으로 순진하고 바보스러운 민중들의 생각이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했으며 조선을 망하게 했다. 조선의 양반들은 마땅히 해야 할 생산적인 일이나 국방의 의무 등은 일체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의식주와 오락, 의료 등 먹고 즐기는 것은 노비와 보통인들로부터 착취, 공급받으며 살았다. 그런데 이 책의 최종 결론은 과거 조선은 양반들 때문에 망했으나 지금은 민중, 보통 사람들이라는 탈을 쓴 좌빨 빨갱이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했다. 조익순 교수는 그리스 로마와 같은 한때 세계 최강의 나라들이 멸망한 이유도 바로 내부로부터의 붕괴 때문이었다고 말하면서 정신적 타락과 사회 질서의 붕괴로 자기 결정 능력을 상실한 것이 그 근본 원인이었다고 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1. 악평등주의, 2. 대중영합주의는 사이비 민주주의, 3. 책임과 의무는 방기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지적하면서 오늘의 한국 사회가 이러한 추세로 진화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인류 역사에서 어리석은 민중에 의해 나라가 멸망한 사례는 굉장히 많다. 또 히틀러의 나치스 정권도 민중들의 절대적인 지지에 의해 생겨났으며 결국 어리석은 민중이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이게 했다. 마이클 브린 전 외신기자협회장은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의 워싱턴 타임스, 영국 가디언과 더 타임스 서울 특파원을 지내면서 40년 가까이 한국에서 살아온 한국 전문가다. 그가 1999년에 쓴 한국인을 말한다. 영어 제목 The Koreans라는 책은 예리한 분석력으로 외국 언론인의 시각으로 쓴 책으로 한국에 부임하는 외신 특파원의 필독서가 됐다. 이 책은 한국인은 매우 감성적인 점, 너무 폐쇄적이며 편협한 민족주의 등의 단점도 있지만 한국인은 뛰어난 재능과 강한 열정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 우수한 민족이라는 등은 전체적으로 한국인에 대해 매우 좋게 평가했다. 그런데 브린이 20년이 지난 2018년에 다시 쓴 한국인라는 책은 한국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내용이 많다. 한국인들은 민심 이꼬르 야수라고 썼다. 브린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은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박근혜 탄핵에 수백만 명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 시위했고
시스템은 그에 응답했다. 한국식 사고에서는 민중이 통치자다. 그건 혼돈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민심에 의해 살해당했다. 민심이라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을 언급하면서 스위스 은행에 수십억 달러가 있거나 청와대 시체가 숨겨져 있다면 30년 넘게 감옥에 가는 게 가능하겠지만 나는 박 전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나뿐 아니라 외교관 등 수많은 한국 거주 외국인이 아리송해했다. 내가 볼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중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이 나더러 박근혜 지지자라고 하는데 나는 정의, 저스티스 지지자일 뿐이다. 내가 만일 판사라면 거리에 수백만 명이 나오든 말든 상관없이 내 할 일을 하겠다. 현 대통령 또한 어떤 시점에 조작된 여론에 의하여 민심이 발현하면 탄핵당할 수 있다. 불인은 이야기한다. 한국 민주주의는 법이 아닌 야수가 된 인민이 지배한다. 불인이 미국 포린 폴리시 기고문 불인의 눈에 비친 한국인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천박할 정도로 신체적 아름다움에 집착하며 토론할 줄을 모른다. 조선은 왜 망했는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지식, 생각, 성리학 등 많이 진리이며 남의 것은 모두 악하고 나쁜 것이라고 단정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때로는 외국인이 우리를 더 정확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왜 20년 전에는 한국인에 대해 매우 좋게 평가했던 마이크 브린 기자가 이번에 책에선 우리를 비판했을까? 브린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족은 제주도로 보내고 자기는 서울에 남아 저항군으로 적과 싸우겠다고 말한다. 오래전에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전쟁이 나면 외국으로 도피하겠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다. 브린은 웬만한 한국인들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외국인이다. 그의 부인도 한국인이다. 우리는 이런 외국인의 진정 어린 비판을 겸허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오늘 우리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민중, 민심, 민의, 민초이라면 맹목적으로 최고 진리이며 최고 정의라고 생각한다. 누구든지 민중에 반대하면 무조건 불의한 자, 무조건 나쁜 놈으로 단죄해버린다. 헌법도 양심도 다 민심 아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불인이 지적한 대로이다. 그러나 절제되지 않고 무책임하며 무지하며 집단 이기주의적인 민중과 민심은 역사적으로 나라를 멸망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참다운 자유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야 한다. 낮은 국민 의식 수준으로선 올바른 자유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아니 오히려 망국의 지름길이 된다. 플라톤은 아테네의 몰락을 예견하면서 그 원인으로 조작된 여론조사로 바보들의 민심 정치를 꼽았다. 그 병폐는 첫째, 대중적 인기에 집중하고 요구에 무조건 부응하는 사회적 병리 현상. 둘째, 개인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는 그릇된 평등관. 셋째, 개인의 절제와 시민적 덕목을 경시하고 무절제와 방종으로 치닫는 현상. 넷째, 엘리트주의를 부정하고 다중의 정치로 흘러가 조작된 여론 술수로 인한 좌빨들의 정치의 양태로 변질될 가능성. 키케로, 로마의 철학자들이 민중만큼 불확실하고 여론만큼 우매하며 선거인 전체의 의견만큼 거짓된 것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승만도 독립전쟁 정신에서 아래와 같이 정치제도의 중요성과 백성의 수준을 강조했다. 이승만의 독립정신 22장 나라의 흥망성쇠는 정치제도에 달려있다. 23장 정치제도의 성패는 백성의 수준에 달려있다. 24장 백성의 마음이 먼저 자유로워야 한다. 이기심과 공짜 근성과 거짓말과 노예 근성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25장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바보들이여 조작되는 여론조사에 관심을 주지 말자. 여론조사는 좌빨들의 거짓이고 조작되고 바보의 민중들을 선동하여 권력을 쟁취하여 좌빨들의 정치가들의 권력과 부를 이루는 데 이용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글을 맺는데요. 이분 참 글 예리하고 잘 쓰셨네요. 내용도 아주 좋고요. 통찰력도 있고요. 지식이 보통 분이 아니네요. 마이클 브린에 대해서는 제가 뽕평이나 유평에서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외국인으로서는 한국에 대해서 뭐 평가할 수 있는 넘버 1, 2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0년간을 그 외신 기자로 있으면서 한국을 깊숙이 들여다봤거든요. 특히 정치, 사회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들여다봐서 20년 전에는 우리의 민족성, 우리의 국민성을 굉장히 칭찬했던 책을 쓴 분이
20년이 지난 뒤에 쓴 책은 우리를 굉장히 비판했다는 것은 그 20년 만에 한국 국민들이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이용을 했어요. 그게 이제 DJ 때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보는데요. DJ가 이용을 해서 편가르기, 그러니까 호남에 차별됐다, 한이 맺힌 호남을 자극하면서 호남을 자기 나아바리로 삼고 나머지를 적대시하면서 이 영호남 갈등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없는 자, 가진 자, 재벌들을 타파하고 뭐 이런 편가르기 시작을 조금 했는데 노무현 때 극화됐습니다. 엄청나게 그때 제가 논문을 썼는데 그때만 해도 노무현의 편가르기 정책, DJ의 편가르기 정책, 좌파들의 편가르기 정책들이 학계에서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지도 교수도 야 이거 가지고 박사 논문이 통과 어렵다. 왜냐하면 너무 편협된, 오히려 저를 편협되게 봤어요. 왜냐하면 편가르기 정책을 쓴다고 저는 봤는데 편가르기 정책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고 그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20년 전만. 근데 지금 와서는 문재인에 의해서 완전히 편가르기 정책이 이건 뭐 마녀 사냥식 정책, 편가르기 정치가 이제 온 국민들이 다 알아요. 이제 박사 논문이 안 나와도 다 알게 됐어요. 자, 이렇게 20년 만에 잘못된 거는 이 지도자들이 교묘히 군중을 이용했다. 여기에서는 편가르기 하면서 자기 편을 팬덤 정치, 내 편은 아주 그냥 BTS의 아미 같이 아주 확실한 팬덤 현상을 만드는 게 DJ 팬덤, 그 다음에 노무현 팬덤, 문재인 팬덤으로 해서 좌파들이 이걸 악용하다가 드디어 이재명은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환상을 가지고 팬덤 정치가 일어납니다. 범죄가 다 드러났는데도 믿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이런 현상, 이준석 현상도 나오죠. 이준석이가 성상납을 받고 그 증거 은닉을 했는데도 잘난 척하고 대통령을 향해서 뭐 독재다 이러니까 그 젊은 애들은 또 그게 맞나 보다 하고 이럽니다. 이런 마녀 사냥, 이런 팬덤 정치, 이런 선동 정치, 히틀러식의 선동 정치, 이거 끝장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간단해요. 법대로 처단해야 돼요. 이재명, 이준석 등등 문재인 등 법대로 다 감옥에 보내면 돼요. 여기 마이클 그린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도 그렇게 감옥에서 고생했는데 죄가 철철 넘치는데 법대로 실행할 때 이 팬덤 정치가 조금 좌초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았네. 이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래, 우린 범죄인한테 속은 거야? 이걸 일깨워줘야 앞으로 조금 정화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한동훈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님, 이상민 행안부 장관님 파이팅 해주시고요. 목숨 걸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냥 장관, 그냥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선봉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히틀러식 나치 선동식 좌빨 정책에 우리 대한민국이 넘어가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다 집어넣어 주세요. 법대로 해주세요. 부탁합니다.